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3,140 정도 되잖아요. 3,300을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뭐 3,300을 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점 1,450, 1,500대에서 3,300까지 갔으니까 지수로만 따지면 두 배, 100% 오른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거침없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수익이 있지만 불안하고, 제가 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수익이 있는데 불안해.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수익이 났으니까 버려야 될지,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세 번째, 지금의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려스러운 것, 바로 알고리즘. 알고리즘 매매 들어보셨나요? 미국 증시의 80%는 알고리즘이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이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뭐 8, 90%는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가 담당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났을 때 매수를 하고요. 이슈가 끝나면 매도를 하고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있어요. AI라고 얘기하죠. 규칙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2018년도 12월 달 기사예요. 몇 년 전 기사죠. 그 기사를 봤더니 JP 모건에서 미국 증시에서 트레이더가 자체적으로 기업 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재량껏 매매에 나서는 것은 전체 거래량의 10%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르냐?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재량껏 트레이더가 분석을 하고 실적을 보고 막 해가지고 뭐 투자하는 케이스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보면 자주 급락세가 연출되고 복잡한 프로그램 매매가 운영되는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알고리즘 공포 투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었죠. 2018년도 2월달, 이게 지금 보신 게 2월달 뉴스예요. 뉴욕발 쇼크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홍콩은 마이너스 5%, 대만은 마이너스 뭐 4.95, 그러니까 5%, 일본도 4.7%, 중국도 3.35%, 한국도 마이너스 1%라는 하락을 했죠. 동반 급락한 아시아 증시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전체 5조 원, 5,479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새로운 내관이 돼가지고 아시아 증시에 동반 폭락하는 일들이 알고리즘 매매 투매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그때가 이제 5일이었다 봐요. 2월 5일이었나?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마 2월 5일이었겠죠. 다우지수는 4.6%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78%가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4.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폭락 수준이죠. 굉장히 크게 폭락한 거예요. 한때 다우 지수가 6.25%까지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어마무시하죠. 요 정도 폭락이면 거의 작년 3월달 폭락장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3월달 장에서도 며칠 동안 1, 2주, 3, 4주 동안 6%, 7%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진 때도 있었거든요. 왜 떨어졌느냐라고 봤더니 이게 알고리즘 매매 투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이제 던지면 그런 신호를 받으면 이제 다른 쪽에서도 알고리즘들이 계속 던지겠죠. 던지면 시장이 떨어져요. 그럼 개인들도 같이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조정의 폭을 더 깊게 만드는 매물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블룸버그 통신은 알고리즘 매물 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다 던지는 거죠. 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알고리즘 투매. 워낙 지금 증시가 고점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서 투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심리적으로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돼서 트리거가 되는 거죠. 트리거가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던지게 된다면 예, 이때 못지않은 2018년 못지않은 큰 깊은 뭐 단발성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가장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이 저번에 뭐 ICBM 이런 것들은 내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행여나 ICB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3,300까지 갔던 지금의 상황에서 심각하지 않을까요? 조정의 빌미? 예,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는 이 알고리즘 투매가 지금 가장 우려스러워요. 근데 이 알고리즘 투매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사실 뭐 기관도 모르고 예측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천하의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는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깊은 조정이 나올 빌미가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도 이제는 빌미가 아닙니다.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가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에서 뭐 제압이 안 되고 변종이 나오고 하지만 지금 뭐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이제 들여오고 접종을 기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소장님이 미국에 있는데 그 백신 접종 그 뭐라 그러지? A군? 1군? 그거래요. 처음으로 맞는 사람들, 나이가 50이 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처음으로 맞는데, 우리 알파벳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름 알파벳. 최니까 C잖아요. C니까 앞에 있으니까 뭐 3, 4월 달에 맞을 것 같다고, 빨리 맞을 것 같다고.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들어오면 뭐 맞겠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괜찮아지고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기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악재가 지금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뭐 악재 있나요? 브렉시트도 끝났죠. 뭐 코로나도 뭐 이제 하니까 변이 바이러스로 충격을 받을 거였으면 벌써 받았어야 돼요. 어제 그제 지난주 주말에 유럽에서 발표를 했어요. 변종 바이러스가 치사율도 높다. 맞죠? 그런 발표를 했어요. 영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변종 바이러스를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월 공매도는 지금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대체적인 견해는 3월 공매도를 딜레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높을 것 같거든, 정치권에서. 6개월 연장한다? 4월 달에 좀 시장 선거해야 되는데, 부산하고 서울시장 선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겠어요, 그거? 선거 있으니까 당근을 줘야지. 미중전쟁이 있죠. 미중전쟁이 있는데 지금 그건 다시 이제 오바마 스타일로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로 가니까 트럼프처럼 말빨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악재가 없잖아요. 맞죠? 악재 없는 거예요. 하나 빌미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이 이제 ICBM을 이제 연습하는 거, 그 실험 발사하는 거, 미친 셈 치고 니네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팔아 뭐 이렇게.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2월달 3월달도. 근데 요놈 알고리즘 투매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 투매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투매가 돼가지고 깊은 이제 하락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 던지실래요? 잘 대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무조건 버티면 안 되지. 투매가 나왔다. 떨어졌다. 그때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 떨어졌다. 그 다음 날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패턴은 한 60% 정도는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 날에 기저효과가 납니다. 상승을 해요. 그리고 크게 폭락하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날 상승을 가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원칙대로 하시고,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기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맞죠? 미국의 ETF를 장기로 가요. 맞죠? 우리 UDOW, SPX에부터 시작해서 뭐 TQQQ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던데,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지수 ETF 쑥 떨어졌어. 그럼 저점에 사야지. 분할 매수. 한 방에 사지 마시고요.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없으면 못 하지. 예. 투자를 하시더라도 100%를 다 투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항시, 상시, 언제나. 사더라도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속도 정도는 뭐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까지 개인들은 투매가 이렇게 막 폭락을 하면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그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죠.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